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후장에 갑자기 급락한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 최근에 모멘텀이 있었긴 했는데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급락이 나와버렸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코나아이 최근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아찔한 차트인데요. 일단 분봉부터 보시면은 2시 이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2시 지금 마크를 찍어 드렸고요. 2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오늘 당일 저가로 해서 마감이 됐죠. 오늘 최저가가 14,300원, 종가도 14,3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식에는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뉴스가 나온 이후에 꺾이더라도 뉴스가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니까 코나아이도 어떠한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어떠한 이슈가 그 무엇이냐, 바로 최근에 난리가 났었던, 인천 지역에서만 아주 난리가 났었던 인천 지역 화폐, 인천 이음카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요것과 유사한 지역 화폐인데 지역 상품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시스템 자체가 충전식의 선불카드입니다. 충전식 선불카드라서 지역 화폐로 볼 수는 있지만 상품권으로는 보기가 어렵죠. 카드 자체에, 이거 가입 상품 자체에 엄청난 혜택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느냐, 코나이 캐시백이 10%였어요. 쓰는 것에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였죠. 그럼 그 10% 캐시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당 결제 업체가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언가를 사고서 그 업체에서, 그 지점 점포에서 10%를 캐시백 해준다고 하면은 10% 할인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당 점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지역 예산에서 땡겨서 쓰는 거였어요. 애초에 세금을 내는 것도 국민이고 해당 시민이고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굉장히 좋았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기초적으로 설계될 때 업종 그리고 특정 제품에 상관없이 구매 품목에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구매 제한 품목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금을 사서 환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예산은 먼저 끌어다 쓰는 놈이 장땡이다. 이건 역시도 현금으로 금덩이를 사나 이 카드에 충전해서 금덩이를 사나 똑같이 금덩이를 사는 건데 구매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캐시백으로 적립이 되니까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10%인데 금액 제한이 없었는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1,000만원어치 사면은 100만원 캐시백으로 적립되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 문제점은 그냥 문제점에서 그치지 않고 시 예산을 다 땡겨다 씁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캐시백으로 다 끌어다 쓰여지다 보니까 캐시백 예산으로 인천시 예산이 탕진됐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땡겨 쓰게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정치냐고요? 아니, 정책이냐고요? 물론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규제가 생긴 게, 혜택이 축소가 된 게 원래 10%였는데 제가 표시해드리는 이 구간에서 6%로 감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6%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삼모사격으로 해서 조금 많이 깎이는 것 같지만 캐시백으로 6%씩 해주는 카드가 없거든요. 어느 대형마트를 가도 6%씩 해주는 건 없죠. 어마어마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삼모사로 해석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었던 것이고,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수용이 되면서 하락 구간에서 악재가 적정 주가로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투매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시장이 급락하던 8월 이때 급작스럽게 쏟아지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다. 6%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를 유지하게 됐는데 그게 17,000원이었네요. 적정 주가를 찾아가면서 안정세를 뛰다가 아니죠. 뛰는 것처럼 보였으나 또 토막이 나게 됩니다. 네모로 표시해드린 이 구간은 혜택이 너무 과도했음을 인지하면서 혜택이 축소된 구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으나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예산 탕진의 시그널이 발생이 돼요. 예산 탕진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국가가, 인천시가 시민한테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에서 6%로 줄인 그 혜택도 한 번 더 줄여야 될 상황에 놓인 거죠. 왜? 아직 연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예산이 이미 탕진돼 버렸으니 11월과 12월에 쓸 돈이 있겠냐고요. 다른 예산까지 다 캐시백 예산으로 끌어다 썼으니 뭐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2월에 나갈 돈도, 비용도 줄이려고 혜택을 줄인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엇이긴요. 오늘 뉴스가 나온 거죠. 혜택 축소 발표. 뉴스가 2시에 나왔죠. 원래는 한도 제한이 없었는데 100만 원으로 한도가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감축이 되면서 1인당 월 30만 원, 그리고 3%로 줄입니다. 6%에서 3%로. 그러면은 월 30만 원을 다 채우면은 9,000원 돌려받는 거예요. 특정 체크카드나 아니면 통신사 혜택을 보면은 월별로 만원에서 2만원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누적 할인 금액이 만원에서 2만원인 거.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카드의 최대 단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온라인 결제가 안 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점도 안 되면서 충전 방식이에요. 사용 폭의 제한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카드의 메리트가 애초에 없었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카드 사용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왜? 캐시백 3%는 뭐 일반 통신사 혜택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3%라는 게 이용 금액이 무제한인 게 아니라 월 30만 원이에요. 월 만원 할인받는 거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이의 이용률이 줄어들 거라는 그 불확실성, 우려 때문에 하락이 나타난 것이고, 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나타난 기술적 반등이, 이 V자 반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또 다른 이슈죠. 또 다른 이슈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지난주에 충북 청주시 지역화폐 운영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여기에서 모멘텀이 발생돼가지고 약간의 반등이 나온 것이지, 그거를 뒤집을 만큼 큰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 애초에 인천에서 너무 과도하게 썼어요.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이게 이용률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인천시한테 수수료를 받는 건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거죠. 11,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10%, 캐시백이 10%에 이용이 무제한이었죠. 무제한이었는데 여기서 월 100만 원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6%로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국고가 바닥났다라고 하면서 3%로 캐시백 혜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용 한도는 30만 원으로 대폭 낮추죠. 어쩌겠어요. 어쩌긴요. 모멘텀이 다 반납이 된 거지. 아니 10%에서 3% 가는 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용 금액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이 이제 혜택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거고, 그냥 단순히 10% 수준에서 3%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지점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주가락이 이 위치에서 15,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이용 금액 제한이 월 30만 원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의 혜택보다 이 구간에서의 혜택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조삼모사. 앞에 혜택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뒤에 혜택이 엄청 작게 느껴지는, 없는 것과 다름없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은 좀 인천시가 섭섭해 할 거니까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쓰겠어요, 이거?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전 8월에 나왔던 이 기술적 반등 위치, 이때는 시장이 하락했었으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종목 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왔던 것인데, 이 개별학 때는 일정 부분만 반영되고 바로 회복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이때처럼 V자 반등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이 악재가 아니죠. 모멘텀, 상승 재료가 완전히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충북 청주시에서 새롭게 우선 협상자로 대선 선정된 이 지역 화폐의 캐시백이 10%, 그리고 이용 한도 제한이 없다. 국가 예산을 막 끌어 쓸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 다시 이 주가를 형성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국가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애초에 인천시 그렇게 골드로 환치기 하는 거, 금덩이 환치기 하는 거 소문 났던 게 6월에서 7월 구간이었고, 그걸 10분 반영해서 정책을 바꾸고 혜택을 줄인 거였는데, 이 예산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모멘텀이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내일은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일정 수준에서 버텨줄 거예요.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13,000원 수준이죠. 상승 초입 구간,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거 모멘텀 완전히 상실되다 보니까 이 하락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됐잖아요. 하락폭이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거는 역회된 숄더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 13,000원에서 가까스로 버텨줄 수는 있겠지만 15,000원, 16,000원, 17,000원? 16,000원, 17,000원은 정말 힘들고, 결국에는 N자형이 확장형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서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악재가 너무 커요. 상승한 폭을 완전히 돌려놓는 이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 상승폭을 완전히 다 반납해야지 그 다음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현재까지로서는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A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거고 B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건데, A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미 13,000원까지 가면은 거의 50%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50%. 그리고 B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13,000원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20%를 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13,000원이나 11,000원이나 A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아무리 구조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완전히 악재로 돌아섰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고서 누군가가 새롭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까지 횡보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될 거라는 거. 이거는 너무 뻔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 주식 미리 알았더라고 하면은
솔직히 인천 이슈는 인천 지역 화폐가 굳고 다 바닥낸다라는 이슈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관련주가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양산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악재가 여기서 선반영된 거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가가 종가라는 게 추가 하락을 예상케 하는 거고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2% 약간의 반등한 것이 일말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내일 14,600원 여기네요. 15,000원 넘어주면 땡큐인 거고 16,000원까지 가주면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감사 인사하면서 절하면서 손절을 해야죠. 여기까지가 진짜 마지노선인 거고 기적적으로 인천이랑 이제 충북 청주에서 이번 11월 12월에 나올 예산 편성안 거기서 내년 예산 올해 2배 이상 확보했다. 다시 한번 캐시백 혜택 5%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사용 제한 금액 없애고서 무제한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23,000원 넘어서 그 이상 여기서 더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희망적인 이야기인 거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A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뭐 1,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마이너스 30% 이내로 줄어들 때까지 홀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과감히 비중 축소를 조금씩 진행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손실폭을 만회해야 합니다. 코나아이에서 손실 본 거를 코나아이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코나아이에 물타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새로운 종목에 그 금액을 투입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 낸 걸로 코나아이의 손실을 상충시켜야 합니다. 만회해야 된다는 것이죠. B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경우에도 마이너스 20%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전량 청산하면은 그래도 두세 달이면은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요즘엔 뭐 상한가 한번 가는 종목이 적은 것도 아니고 테마주 순환 지수 강세에서 대형주 움직이는 것보다 대형주 상승률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상승률 보여주는 테마주가 많은데 그런 종목으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종목의 테마와 이슈를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좋다라고 해서 얼마 이상에서 팔면 된다. 얼마 이하에서 사면 된다. 그 얘기만 듣지 마시고 차트 위치를 보세요. 분명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면은 수익인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면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이 가격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마침 이제 B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게 이거 손실폭 만회해줄 만한 테마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조정 구간에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코나이가 반등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A 같은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맞습니다. 이 코나이 B의 경우는 계속 하락할 거니까요. 아니면은 버티다가 하락, 버티다가 하락, 버티다가 하락. 결국에는 상승 이전 가격. 이거 굉장히 많은 사례거든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이때와 같은 흐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나 이 종목 정말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업 재무제표 영업이익 상태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 이제 인천 사업이랑 내년에 이제 반영될 충북 청주시 지역화폐 사업 그게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장기간에 걸쳐서 13,000원 이하에서 바닥권 형성하고서 흑자 전환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앞전에 이런 시세처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나마 좀 손실폭 만회해줄 만한 테마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시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매매 조금이라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만회해서 원 수준까지,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딱 요 수준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추가 하락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뉴스 나오는 거 체크해 보시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보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인지 어떤 종목인지 대략적으로 힌트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직장인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최종원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